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시장이 그 예상치 않은 미국 증시 흐름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뭐 지수는 뭐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밀린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코스닥도 직전 고점 돌파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수는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만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려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대로 시장 흐름을 칼같이 전망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나 뭐 주식이라는 거 100%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밀렸고 또 왜 밀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테니까 장이 빠졌다고 뭐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다 힘들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장은 포기하는 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이 눌림 조정 장세가 오히려 일부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좀 신중하게 잡아가자. 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드릴 겁니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다시 한번 자, 자리에 계신 분들 소리 잘 들으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자, 3번 한번부터 갑니다. 3번. 예, 그래요. 자, 우리 회원님들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또 유튜브 회원님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이 뭐 매번 완벽할 수는 없어요. 매번 완벽할 수는 없고요. 10번 매매하면 9번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 국내 증시 하락은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커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크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밀릴 만한 상태는 아니었었죠. 이렇게까지 밀렸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밀렸던 이유는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매성 물량들이 좀 나온 거예요. 개인들의 투매성 매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물량 털면서 시장을 눌러대니까 개인들의 투매 물량들이 나온 거고, 그 투매 물량을 누가 유발을 시켰습니까? 예, 누구예요? 외국인 애들이죠, 외국인 애들, 그죠? 얘네들이 아침 초장에는 선물을 별로 안 파는 것 하더니 딱 10시 13분 되니까 그때부터 선물을 야금야금 팔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팔기 시작하니까 선물지수가 어떻게 돼요? 갔다가 선물지수 괜찮다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 선물지수 떨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선물지수 떨어지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면 코스피 밀리고, 코스피 밀리니까 코스닥도 같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하락이라는 재료 때문에 이만큼 떨어지면 충분한 건데 더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들이 흔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더 많이 밀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린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흔든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제가 흔든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요, 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시장이 그동안 개미 동학 혁명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들이 지금 증거시장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좀 탄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증시가 급락에 나왔을 때도 한국 증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략 후강으로 이렇게 반등이 났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국 증시가 빠져도 한국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 통합개미혁명들의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안 밀리는 거예요. 워낙에 많은 개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누가 시작한 겁니까? 외국인들이 시작했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증시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주식을 털기만 하고 관망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을 거의 못 샀어요. 그죠? 이런 가운데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고 워낙에 개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잘 안 밀리는 거예요. 밀려야 외국인들도 좋은 주식을 싸게 사고 할 텐데 안 밀리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현물을 가지고 매매하기는 조금 힘들고 선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겁니다. 뭘 핑계로? 미국 증시가 조금 밀린 걸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결국엔 한국 증시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의 흔들기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흔들기가 성공했죠.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제 보시면 국내 증시가 어제 갭상승 출발했죠. 여기 그죠? 그 전날 한국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거예요. 과도하게 떨어진 거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안 빠지니까 국내 증시 어떻게 했습니까? 갭상승한 거죠, 여러분들. 뭐예요?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온 것이고 지금 현재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에 비한다고 한다면 현재 국내 증시는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좀 안정이 되거나 내지는 소폭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국내 증시 하락은 좀 과도하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아셨으면 5번. 자, 국내 증시 하락은 좀 과도하다. 자, 아셨으면 5번. 그리고 특별하게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물론 악재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외국인들의 흔들기에서 국내 증시 하락폭이 더 커진 것이다. 개인 투자가들만 다 털리고 있다. 자, 아셨으면 5번. 뭔 소리예요, 롱코님? 리스크 관리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문가한테 리스크 관리하라고 조언합니까, 롱코님? 그래서 강퇴시킨 거예요? 그런 걸 여기서 따집니까 지금? 개인들이 전문가한테 조언합니까? 여기서도 강퇴당하고 싶을 카톡방은 여러분들 여러분 롱커님 같은 분들한테 조언 얻으려고 카톡방 만든 게 아니에요? 응? 알고 하시라고. 거기는 제가 저기예요. 거기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방장이라고. 아셨습니까? 별 시덥지도 않은 참. 아유. 예, 네, 보냈습니다. 아니 혼자 시향을 막 달아놨길래 시향을 막 혼자 달아놨길래 그걸 강퇴시켰더니 저러고 있네요. 참나. 별 희한한. 자, 그걸 또 무방 와서 따지네요. 아, 진짜. 자, 아유, 또 끊겼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 증시 하락은 과도하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고요. 현재 국내 증시 하락이 과도한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의도된 흔들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어제 미국 증시가 밀렸습니다. 다우는 1.9%, 나스닥은 3%, S&P 2.3% 밀렸는데 제가 여기 했죠. 나스닥 여기 만선, 다우지수 27,000선, 26,000선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렸었고, 예, 어서오세요. 자, 어제 미국 증시가 밀린 거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차익 매물들이 조금 나와서 조금 더 밀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 증시 밀린 거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거는 뭐냐면, 미국 당국이죠. 미국 여당과 지금 야당이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다다르지 못하고 있어요. 좀 더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빨리 내놔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연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죠.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먼저 좋아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미국 경기가 조금 아직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안 좋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미국 행정당국의 여당과 야당을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준비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연준을 비롯해서 미국 당국은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이고, 또 대선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증시 또 미국 경제가 그냥 꼬꾸라지게 놔두지는 절대적으로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밀린 거고요. 그래도 직전 저점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우지수도 27,000선에 소폭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뭐 26,000선, 일단 직전 저점, 제가 다우지수 27,000선이 무너지게 되면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조금 길을 수 있어서 약간은 경계를 하자라는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뭐 27,000선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죠. 깨진 건 아닙니다. 그죠? 결국엔 미국 증시가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미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의 연속 선상에서 나타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지금 누굽니까? 자, 그 미국의 아까 한 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까먹었네요. 그 사람이 이름 헷갈려가지고. 자, 그 사람이 맞아요. 앤서니 파우처. 파우처. 예, 앤서니 파우처. 그 미국의 이제 그 질병관리연구소 소장이죠. 소장. 이 사람이 이제 내년 4월까지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제 앤서니 파우처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백신. 지금 증권시장의 가장 강력한 호재는 뭐냐면 백신입니다. 백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경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재확산 조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도 경제 봉쇄 조치는 미국은 안 하고 있죠. 미국은 안 합니다. 또 유럽 국가들도 경제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행 제한이라든가 이런 정도까지 합니다. 예.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는 부분으로 분명히 부담이긴 합니다만, 전면적인 폐쇄 조치까지 단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예요? 백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고, 백신이 지금 이렇게 파우치 의장이
파우치 소장이 그 4월 달에 충분하게 백신 확보했다는 얘기는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정도 선에서는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백신이 나오게 되면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아주 공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백신에 넣게 되면 공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고 증권시장은 그것을 선반영을 해가지고 증시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시장은 백신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큰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이 파우치 의장의 얘기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연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향해서 또 내지는 트럼프 행정국의 당을 향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하방 경직과 반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위치는 오늘도 하락세가 나타났고 좀 부담이 있는 건 맞아요. 오늘 국내 증시가 밀렸던 것은 다우지수는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가 일단 무너졌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밀리니까 더 부담되는 것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가 꺾였죠. 하락 추세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밀리다 보니까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직전 저점 지지를 받았고요. 다우지수도 직전 저점 지지를 일단 받았습니다. S&P 500 지수도 직전 저점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여기서 추세 하락,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봐요. 보통 미국 경제가 대세 하락으로 갈 때는요. 경기가 과열권에 진입을 하거나 경기가 과열권에 진입을 할 때 그러면서 자금 회수에 나설 때 그럴 때 경기가 꼭지를 짚고 대세 하락으로 갑니다. 지금은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유동성에 의해서 이제 IT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을 뿐 시장 자체가 꺾이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추가 부양 대책의 합의점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더라도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경기 부양 대책 규모하고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경기 부양 대책 차이가 거의 한 8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2조 달러 정도, 공화당에서는 한 3천억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점 다들이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예를 봤을 때 미국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 대책의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표를 의식한 것이죠. 그래서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떤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오늘도 밀리긴 했습니다만 추가 급락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대세 하락까지 미국 증시가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대세 하락까지 가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아셨으면 자 7번 아셨으면 7번. 자, 지금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 높지 않다. 자, 아셨으면 7번. 예,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번 조정 장세가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찬스가 될 거예요.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점검을 해야 돼. 점검. 제가 뭐 대세 하락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 예측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중요하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느냐 내지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의 반등이 나오느냐 요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제 판단으로는 지금 당장 큰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하락세는 일단 멈출 거를 일단 봐요. 문제는 미국 증시가 일단 하락세를 멈추고 하방 경직이 나거나 소폭의 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요.
설령 오늘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하락폭이 대체로 2%, 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한 뭐 하락폭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요 정도 안짝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이미 오늘 너무 과도하게 밀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내일은 뭐 미국 증시가 한 2% 안짝으로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예, 크게 밀리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미국 증시가 플러스권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내 증시는 오히려 내일 또 갭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갭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중요하고요. 미국 증시가 최소한 마이너스 2% 안짝에서 하락세가 멈추거나 내지는 플러스권 강박 정도 시세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충분히 안정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다우지수는 현재 27,000선을 소폭 밑돌았습니다만 대체로 26,000선 역밀집대가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서 하락세만 멈춰도 미국 증시는 대세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셔도 돼요. 하락세만 멈추면 대세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없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도 대대적인 폭락장세라든가 이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여기서 이제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냐. 역시 백신 개발이라든가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번 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증시도 바닥은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지금 제가 시장이 좀 오늘 하락이 좀 과도했고 그래서 투매는 하지 말고 그리고 성급한 매수도 일단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좀 관망을 하세요. 성급하게 매수하거나 그러지 말고 관망을 하세요. 관망하시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하락세가 마이너스 2% 안짝에서 마무리가 되거나 내지는 플러스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미국 증시가 충분하게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또 다음 주가 또 추석 전입니다. 공격적으로 배팅하지 않으셔고요. 추석 이후에 기회를 잡아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예,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추석 이후에 미국 증시가 충분히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추석 이후 정도가 되면 좀 더 확실할 것 같고요. 잘하면 추석 전 3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가 충분히 안정되는 것도 확인이 될 걸로 일단 기대를 합니다. 다만 하락세가 멈췄다고 해서 소폭 반등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뭐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것은 아니니까 급하지 말고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뭐 기회를 잡으셔도 무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돼요.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으면 아무리 외국인들이 중간중간에 흔들어대도 국내 증시가 중간에 잠깐 흔들리긴 하더라도 결국엔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흔들어도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어야 외국인들이 흔들어도 시장은 안정되는 거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 미국 증시가 충분히 안정되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그리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저는 뭐 투매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투매를 나설 만한 장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매를 나설 만한 장세는 아니고 오늘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의해서 밀렸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 자, 팔아가지고 어디입니까? 6천 계약 정도까지 팔았다가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3천 계약까지 다시 다 담았죠? 예, 담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어요. 예, 요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장세 살아나면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호한 종목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확률적으로 미국 증시가 추가 급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대체적으로 2% 안짝에서 하락세가 멈추면 국내 증시는 반격이 가능하다. 다만 하락세가 멈춘다라 그래가지고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말씀드렸죠. 추석 연휴 이후에 종목에 대한 배팅 여부를 고려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자,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다시 한번 1번 쳐보세요. 1번. 예, 이해되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뭐 깊이 들어갈 것도 없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세 하락까지는 가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고는 있는데, 하지만 또 시장이 너무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 전략은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장 자체가 대세 하락 가능성 높지 않고 미국 증시도 좀 하방 경직이 나고 조만간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오히려 지수 조정을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된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 체크하시고 급하지 마세요. 예, 담임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뭐 시장 자체가 밀리긴 했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현금 한 30%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장은 그렇게 대세 하락보다는 중간 바닥을 다져갈 거로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마지막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배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제하시기 바라고, 투매도 지금 구간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투매도 이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투매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투매도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만약에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 반격이 나올 때는 어디를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 반격이 났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 섹터가 좀 따로 있는데, 그건 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보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격이 났을 때는 뭘 봐야 되겠어요? 맞아요. 기존의 주도를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법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5G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커서 또 워낙에 또 5G 많이 가니까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많이 들어가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더 밀리긴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 5G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큽니다. 크고 종목 보게 되면 KMW 또 오늘도 외국인들이 23,000 들어왔고, 솔리드가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강해요. 오늘도 25만 주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9만 주 팔았는데 그 전날에 29만 주 매수 들어왔고요. 뭐 단기 성향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강해요. 네, 그렇게 됐고,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도 오늘 외국인들 나흘째 매수입니다. 나흘째. 자, 보실래요? 네,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외국인들이 이래요, 여러분들. 시장 흔들어 놓고 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얘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어요, 솔리드 29만 주 사고, 어제 19만 주 팔았다가 다시 25만 주 사고, 그죠? 누적 순매수 규모가 비중이 2.5%로 하고 기관들 들어오죠, 여러분들. 이번 조정 장세가 끝나는 구간에서는 5G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그런 섹터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5G 관련주 올해 연초부터 MBA 나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남들은 지루하고 안 간다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안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5G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솔리드 여기서 다 털었다 그랬죠? 잘 털은 거야. 그죠? 털고 됐습니까? 조정 나오죠? 이번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5G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5G는 지금 여러분들 투매까지 할 만한 의미가 없고요. 투매까지 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서서히 이제 반격이라든가 이런 반등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섹터로 보고 있으니까, 욕심 같아서는 추석 전에라도 한 번 정도 배팅을 해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는 있는데, 제가 오늘 한 큐에서 종목 안 나갔죠. 왜 그러냐면 조금 조심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 제가 욕심 같았으면 5G라든가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 한 큐에서 들어갔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 들어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간에 추석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바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닥을 칠 때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될까요? 5G가 될 거고요. 5G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됩니까?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그죠?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왜 그래요? 얘네도 그동안 단기 상승 때는 충분한 조정을 받아왔거든요. 충분한 조정 받았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의 중장기 실적 성장성은 종목마다 약간은 틀리게 있습니다만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커요. 그래서 반도체도 이번 조정이 끝나는 구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는 최근까지도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모타스를 핑계로 해가지고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그 2차 전지는 가더라도 좀 쉬었다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약간은 방어적으로 보고 나중에 긴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볼 거 없죠. 나머지는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도 5G 얘기하고 반도체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들 섹터 말고 이제 새로운 숨은 진주를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쪽이 주도주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게 맞고요. 얘네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진주, 대바닥권에서 새로운 시세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 발굴도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 장세에서 하는 겁니다. 장이 조정받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죠? 장이 조정받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런 장에서, 이런 조정 장세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좀 힘들게 끝났고 힘든 장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투미하고 도망갈 장은 아니에요. 도망갈 장은 아니고 오늘까지 하락폭이 과도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또다시 시장 주도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 주도주를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추석 전후를 중심으로 충분하게 미국 증시가 안정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를 잡아라. 제가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자, 확인되신 분들 3번. 예, 됐죠, 여러분들? 예. 자,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기서 시황 분석은 더 할 얘기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은 종목도 종목이지만 지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수가 일단 미국 증시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 증시가 한 번 정도 강하게 올라가주면 그런 바닥 신호로 보셔도 되고요. 최소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하반 경지만 보이더라도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은 가능해요.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가 되니까, 자, 거듭 얘기합니다. 이번 조정 장세는 이게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예상대로 대세 하락으로만 가지 않으면 5G와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기가 막힌 또 하나의 저가 매수 타임이 될 것이다. 그 점까지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됐죠? 예.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겨내시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MBN 회원님들도, 유튜브 회원님들도 위기 아닙니다. 일단 미국 증시 충분히 안정되는 거 확인하고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뭐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잘 이겨내시고요. 시장이 힘들 때는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됐다라고 판단됐던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면은 판단이 안 쓰면 주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떨어진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대처하시고요. 또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무서웠다고 뭐 관망하지 말고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기다 관점보다는 기회 관점으로 시장을 보자라는 거. 또 코스닥 종목이 워낙 많이 빠져서 뭐 기가 막힌 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추석 전후로 그런 기회가 한번 올 거로 보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별 얘기는 안 하겠고요. 자, 이 정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VIP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지금
카페에다가 종목 올려주시면 자 종목 해드릴 거고요. 오신다고 바로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천천히 들어갈 거니까 자 VIP 오신 분들은 천천히 차분하게 오시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많이들 오셨네요. 예, 고슬리 강주님. 자 승인님 고맙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위기 관점보다는 기회로 보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